오늘도 맛있는 메뉴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주식 식객. 네, 오늘의 메뉴는 뭐 딱 등장하신 분 얼굴만 봐도 아마 알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의 메뉴 굉장히 맛있는 메뉴가 될 것 같은데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굉장히 질문할 거리가 많아요. 제가 맞아요. 네. 정말 나와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너무 늦게 나와서 죄송합니다. 시청자분들도 언제 나오실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네. 네, 정말 많이 올랐고 근데 뭐 오른 이유에 대해서 연구원님이 보시는 이유는 어떤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시작점을 그러면 왜 12월에 그렇게 빠졌느냐.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 저만 기억하는 걸 수 있겠지만 뭐 12월 말 1월 달에 제가 고집을 피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제 그랬었죠. 바닥포를 했었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럼 결국 12월에 왜 이렇게 주가들이 빠졌었느냐. 이렇게 좋은 회사들이. 예. 이제 결국은 제 경험상 이 섹터는요. 그 주가들이 빠지면서 안 좋은 얘기들을 계속 붙일 수가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시작점은 언제냐? 항상 수요 우려입니다. 수요. 네. 네. 작년 12월 달도 보시면 테슬라가 수요가 안 좋은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면서 맞습니다. 판가이나 뉴스들이 네. 계속 나왔어요. 실제 테슬라도 주가도 100불대까지 100불까지 빠졌었죠. 네, 그래서 수요 우려로 시작돼서 안 좋은 얘기들이 계속 붙었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4분기 실적들이 쇼크였습니다. 우리나라 업체들이 대부분이.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적도 안 좋고 수요도 빠지는 것 같으니 이제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 붙으면서 주가들이 많이 하락했던 거거든요. 노이즈가 끼기에 딱 좋은 환경이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반등이 언제 나왔었냐? 반등은 결국 1월 중순에 테슬라의 드라마틱한 가격 인하로 수요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수요 우려가 불식되면서. 네. 그리고 네. 두 번째로는 모든 업체들이 쇼크였지만 특히 이제 쇼크가 나고 나서 네. 이제 그 향후에 대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이제 배터리 섹터들이 1월 셋째 주 큰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결국은 2월 달에 왜 더 올랐느냐는요. 첫 번째로는 수요에 대한 기대감들이 안 좋았던 기대감들이 첫 번째 회복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모멘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언제 이게 시작됐느냐? 예. 정확하게 날짜로 찍어드리면 1월 30일이요. 1월 30일이요. 1월 30일이 LG 에너지 솔루션 오버행이 끝나는 날임과 동시에 굉장히 임팩트 있던 공시가 났던 날입니다. 어떤 공이셨죠? 포스코 케미칼과 삼성 SDI라는 업체의 양극재 공급 계약 공시였는데 이제 그게 10년 40조 원짜리 공시가 네. 났어요. 사실 저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요. 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데 규모가 너무 커서 이 수치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깜짝 놀랐거든요. 네. 사실 저는 그 공시를 보고 나서 왜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왜 이런 시스템들이 이렇게 되느냐. 작년까지만 해도 3년, 4년, 5년 단위로 계약서가 끊어졌는데 네. 갑자기 올해 연초 들어서 10년짜리가 끊어졌다. 음. 그리고 이 해당 프로젝트 공시는요. 그 스텔란티스라고 하는 수요의 가시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OEM량 프로젝트거든요. 근데 이런 OEM한테 10년짜리가 나온다고? 라는 생각을 가졌고 바로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 건들이 있잖아요. 네. 뭐 SDI GM도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 엄청나게 많은 프로젝트 건들이 있고요. 네. 이제 그런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2월 달 중으로 주가에 계속 반영됐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공시권으로 인해서 중장기 소재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해졌다라는 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공시였던 거고 그 이후로 주가들이 전부 다 좋은 구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12월 달에 이제 수요 우려가 들면서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던 이 EV 시장의 성장성이 맞나라는 의구심을 던져줬었던 건 사실 다 잊어먹었습니다. 이런 대량 공시, 그다음에 장기 계약 공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역시나 EV 시장의 성장에 대한 확신도 가졌고 심지어 소재단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좀 타이트한 환경이구나라는 것까지 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신 거죠. 네, 일단 저희가 그래도 저는 좀 한 가지 해소가 된 게 이래서 EV 시장이 강했구나라는 부분을 좀 이해할 수 있었는데 그럼 저희가 중요한 건 항상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될 거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야?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 연구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뭐 체크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2월 달에 주가가 올랐을 때 이제 네. 저는 데이터를 계속 체크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불안했던 건 사실 2월 달에 볼 수 있는 수요 데이터가 좋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들이 오르고 있는데 네. 막상 이제 2분기로 넘어갔을 때 기대하는 것만큼 수요가 올라오지 않거나 이걸로 인해서 업체들의 실적이 많이 안 좋아지거나라고 하면 네. 작년 12월 같은 현상이 또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부터 지금 3월 말이잖아요. 네. 지금 체크해야 될 거는 2분기 수요 방향성, 음. 수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먼저 수요 체크부터 말씀드리면 네. 저는 매우 좋게 보고 있어요. 오히려 2월 달보다는 굉장히 숫자들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별로 조금 브렉다운해서 네. 말씀을 드리면 이제 미국 시장과 기타 시장은 당장 1월, 2월부터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원래 예상했던 수치보다도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을 보여줄 정도로 사실 예상했던 수치도 좀 높은 좋게 보고 편이었어요. 계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기억하시네요. 네. 네, 제가 이제 시장조사 기관보다도 북미 시장을 더 세게 봤었는데 네. 이제 그 이상으로 수치가 오. 나오면서 1, 2월 달 분위기만 보면요. 그래서 수요가 연초부터 매우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문제가 됐던 건 중국과 유럽이에요. 이제 연초에 작년 연말부터 조금 슬로우 그렇죠. 했었고 예. 중국은 왜냐하면 전 세계 시장에서 아직도 50% 정도의 수요를 이제 차지하는 시장이다 보니 네. 중국 수요가 계속 빠지면 업황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수요를 먼저 체크를 해보면 이제 저는 3월 달부터는 조금 유의미한 점진적 회복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거는 어떤 거? 일단 첫 번째로는요. 네. 이게 되게 피곤해졌는데요. 이제 네. 예전만 해도 제가 한 달 단위로 체크하던 수요 데이터를 주 네. 단위로 보기 시작했어요. 아. 시장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더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이제 주 단위 데이터, 다시 말하면 주 단위로 시장에서 이제 네. 보험 등록 데이터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테슬라가 몇 대 보험 등록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시작을 했는데 네. 일단 가장 먼저 가격을 내렸던 테슬라의 숫자들이 3월 2주차부터 크게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테슬라가 가격 내릴 때 가만히 있던 다른 자동차 업체들이 지난 2월, 3월 달에 드라마틱하게 네, 가격을 내리기 시작했죠. 같이 따라 예. 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매일 하나씩 기사가 나오는 것 네.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안 팔리니까 가격을 내리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한두 달 사이 안에 다른 OEM들의 수요도 점진적으로 회복이 될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정부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사실 네. 이 EV 산업을 놓을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네, 중요하게 맞습니다. 보는 예. 산업인데 이제 본인들이 봤던 것보다 연초 수요, 작년 연말부터 연초 수요가 안 좋다 보니 네. 지방 정부들 중심으로 보조금을 조금씩 연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지방 정부는 6월 30일, 어떤 정부는 8월 30일 이렇게 기한을 두고 보조금을 연장하기 시작했거든요. 사실은 원래 연말에 종료되는 끝나는 거죠. 걸로 예, 되어 예. 있던 거잖아요. 네. 예상보다 안 좋다 보니 이렇게 되면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음. 단기적으로라도 연장을 시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단기라는 게 중요합니다. 음. 예를 들어 전기차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데 안 그래도 네. 보조금이 6월 30일까지 나오면 소비자들 입장에 전기차를 사고 싶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2분기 안에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이제 그러고 보니까 제가 하반기는 좀 가서 전망을 해봐야겠지만 네. 어찌됐든 1, 2월 달에 안 좋았던 중국 수요 역시도 2분기에는 회복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테슬라로 시작한. 네. 그래서 이제 수요 데이터에서 중국 시장도 2분기부터는 조금 점진적인 개선이 가능하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 시장은 네. 이미 2월 달부터 회복이 좀 많이 됐고요. 네. 지금 제가 선행 지표도 가끔 말씀드리는데 이제 3월 달 선행 지표들도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럽 데이터들도 1월 바닥으로 계속 수요가 회복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전체 시장에서 수요 우려를 할 구간은 아닌 것 같다. 지금부터는 이제 오더컨 뭐 이런 얘기들보다는 오히려 네. 수요가 올라오면서 업체들의 증량 이슈들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네. 오히려 1분기보다는 2분기 수요 방향성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조금 정리해 보면 일단 미국 쪽은 예상했던 데이터보다 지금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네네.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인하를 통해서 이제 다시 수요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보조금이 조금 연장된 조치들 지방 정부 단에서 그런 것들이 다시 이제 상반기에는 또 수요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데이터를 통해서 유럽도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중국 쪽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네네. 게 있어요. 최근에 뭐 CATL이 뭔가 포문을 연 것처럼 뭐 네. 탄산리튬의 가격을 뭐 얼마로 뭐 얘기하면서 최근에 실제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제가 연구원님하고 사실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네. 과거에 하셨던 얘기도 기억이 나거든요. 이 네네. 탄산리튬과 수요의 관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제가 가장 크게 틀렸던 부분이고요. 네. 사실 이전에 나와서는 중국 수요가 사실 전 2월 달에 회복이 될 줄 알았어요. 네. 1월 춘절달 끝나자마자 2월 달에 중국 수요가 회복이 되면서 요 정도 레벨에서는 리튬 가격이나 원재료 가격들이 하향 안정화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일단은 2월 달에 전혀 회복을 못했습니다. 중국이. 예. 중국이 회복을 못한 상황에서 사실 저는 지금 3, 4월 달부터 조금 회복의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제가 봤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진 건 맞고요. 네. CATL이 더 낮춰서 가격 책정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거의 그 가격에 왔습니다. 또 예. 온 상황이고 특히 중국의 수요 방향성이 리튬 가격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분기 중에는 바닥 잡고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연동돼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뭐 일각에서 우리나라는 NCM주로 가니까 수산 리튬은 상대적으로 수요가 훨씬 개선되는 거 나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은 비슷하게 흘러가긴 했었거든요. 네, 뭐 이제 스프레드가 좀 벌어지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 내수에서 사용되는 탄산 리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제 중국 내수에서 그러니까 탄산 리튬 저희는 전해액에 쓰는 거고 네. 이제 수산 리튬 양극재에 쓰는 건데 네. 탄산 리튬만 하더라도요. 이제 일본 업체나 한국 업체들은 그래도 업황이 괜찮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일본 업체들의 탄산 리튬 가격도 빠지긴 하지만 중국보단 덜 빠집니다. 그래서 스프레드가 굉장히 많이 확대된 상태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수산화 리튬도 결국 방향성은 비슷한데요. 방향성은 비슷한데 스프레드가 벌어져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있지는 않고요, 사실. 네. 빠지고 있는 건 맞는데 이제 결국은 그 스프레드 결국 저희가 같은 제품의 가격은 같은 가격에 유지되는 게 맞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이게 지금 중국 가격이 이렇게 빠져 있고 이렇게 빠지고 있다라고 하면 요 사이의 스프레드가 결국은 축소가 될 텐데 네. 이 친구가 내려와서 붙을 건지 아니면 얘가 올라가서 얘가 붙을 올라가서 건지. 붙을 건지에 네.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쵸. 저는 지금 후자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업황도 괜찮아서 더 빠질 놈이 없어 보이는데 네. 중국 업황이 만약에 2분기에 개선이 반등이 되면? 나오면 네. 이게 올라가서 붙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궁금한 점인데 제가 이제 리튬 가격은 원체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들었는데 다른 소재들도 좀 비슷한 궤적인가요? 아니면 다른 소재는 좀 다른 상황인가요? 거의 대부분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무리 미국 수요 성장이 높다라고 하더라도요. 네. 전체 판매량에서 중국이 절반 이상 차지하는 건 맞습니다. 예. 올해까지는 커머디티 제품들, 이제 네. 원재료 가격들의 중국 수요가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구간은 맞습니다. 저희가 앞선 질문으로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이제 실적 방향성, 뭐 수요 방향성이라고 수요 방향성. 말씀하셨죠. 수요 방향성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수요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최근에 이 강한 2차 전지의 흐름, 이 모멘텀이 계속 좀 이어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그 수요랑 제가 항상 또 좋게 보는 일단 펀더멘탈부터 저희가 네, 네, 얘기를 네. 하고 그쵸. 넘어가면 네. 일단 실적도 중요해요. 제가 아까 12월 달에 빠졌던 이유가 수요 맞습니다. 우려와 실적 쇼크였다라고 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결국 지금 1분기 프리뷰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배터리 업체들의 실적은 어떨 거냐 네. 인데요. 이제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작성했던 보고서 제일 대장부터 작성을 했는데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하는 대장주의 실적을 매우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분기 컨센서스 상회할 걸로 보고 있고요. 네. 2분기도 지금 시장 컨센서스가 좀 낮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이번에 추정치를 상향 조정을 좀 했거든요. 다른 업체 실적들은 제가 또 프리뷰 보고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찌됐든 작년 12월 달 같은 분위기는 아니다 지금. 아니다. 예, 수요는 올라가고 업체들의 실적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네. 엔솔은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히려 굉장히 견조한 실적을 기록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수요 방향성도 긍정적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실적 또한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 모멘텀도 연장이 될 거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CRMA 초안이 나오고 한번 크게 세론이 나왔었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시장에서는 IRA가 통과되고 나면 또 세론이 나올 거다. 조만간 네, 이제 조만간 나올 결정될 걸로 예상을 하고 그쵸. 있으니까. 네. 할 건데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주가들이 많이 올랐으니까. 네. 사실 2월 달, 3월 달에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섹터에서 되게 임팩트 있었던 공시, 다시 말하면 중장기 공급 계약은 두 건이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포스코 케미칼과 LNF의 직접 직납 테슬라 공시. 공시. 네. 그렇죠. 그 두 개의 임팩트 있는 공시를 제외하고는 사실 아직 중장기 공급 계약 같은 것들이 안 나온 게 훨씬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의 스텔란티스는 한 가지 프로젝트 건에 대한 공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 건이 진행 중이거든요. 예. 뭐 SDI는 GM 건 진행을 하고 있고 MOU를 체결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SDI도 뭐 유럽 스텔란티스나 볼보 이런 업체들 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네.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너무 많아요. 혼다, 토요타, 그쵸. 뭐 예. 포드 유럽 뭐 엄청나게 요즘 많습니다. 화학평에만 올라오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네네네. 예. 엄청나게 많은 프로젝트 건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SK온도 마찬가지고요. 국내 3사의 프로젝트 건뿐만이 아니라 LNF 직납 공시에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그럼 다른 애들은 네. 다른 소재가 있어야 또 만들잖아요. 그쵸. 배터리를. 그러니까 예. 테슬라 직납향도 다 열려 있습니다. 지금은. 음, 그리고 여기에 이제 파나소닉이나 노스볼트 같은 유럽 업체들, 파나소닉 일본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내 쪽으로 국산화를 하는 의지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런 프로젝트 건들에 대한 중장기 공급 계약이나 수주나 이런 건들은 오히려 4월 달부터 훨씬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나온 거 2개밖에 없고 앞으로 나올 건수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모멘텀이라는 건 이 모멘텀이 이 쉬어가는 타이밍마다 뭔가 이렇게 이거를 다시 받쳐줄 수 있는 네. 이런 이벤트들이 발생하면 이게 장기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지금 그런 유사한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고 의미 있는 수주 건수가 지금 2개 정도 나왔고 네네. 사실 예정되어 있을 것들은 네네.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모멘텀 측면에서 보자면 네. 분명히 이게 유지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네. 말씀을 좀 해주신 것 네, 같은데 이런 얘기하면 근데 근거가 뭐냐라고 그쵸. 말씀하세요. 네. 어떻게 하냐 네가. 근데 이제 이거는 제 논리인데요. 네, 저는 이제 아까 포스코 케미칼 공시를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예, 이게 왜 10년짜리가 나올 수밖에 없느냐예요, 사실은. 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은 NCA를 대량 양산해 본 적도 없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네, 근데 이제 저는 이번 사이클은 자금 조달이 필수적인 사이클입니다. 자금 조달이 네. 필수적이다. 네, 자금 조달이 필수적인 사이클, 배터리 업체들한테는요. 조달을 통한 증설과 이런 것들이 필수적인 상황이 됐는데 네, 저희가 자금 조달이라고 하는 건 만약에 자본 쪽을 건드린다, 유상증자를 네. 한다라고 하면 지분율을 포기할 맞습니다. 돈이 없으면 네. 포기하는 건데 레버리지를 한 번 더 일으키는 거잖아요. 업체들 네. 입장에서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미 자동차 업체와 배터리 셀 업체는 리스크가 있잖아요. 예. 이거를 JV라는 형태로 서로 보호 장치를 하나씩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소재 업체들 입장에서는 셀 업체들이 모든 소재에 JV를 해줄 수 있을 만큼 자금적 여력도 없거든요. 네, 반면에 밑에 있는 소재 업체들이 안 따라와주면 사실 크게 답이 없는 그쵸?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소재 업체들 입장에서 내가 너네를 위해서 이 정도의 자금 조달과 증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소위 얘기하는 안정적인 공급 네. 기간을 나한테 보장을 해달라라는 식의 맞습니다. 의미인 거죠. 물론 네. 그 공시가 포스코케미칼 사업지원 공시가 매출액으로 다 연결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렇죠. 네. 스텔란티스라는 업체가 전기차를 잘 팔아야 매출액이 다 인식되겠죠. 맞습니다. 그건 알 수 없는 내용이지만 어찌됐든 지금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조달을 해서 증설을 해서 비즈니스 구조를 끌어가려면 최소한의 뭔가를 믿고 증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비단 포스코 케미칼의 이슈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기사들을 계속 보시겠지만 네. 전부 다 조달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예. 전부 다 조달 뉴스가 나오고 있는 구간이면 이게 비단 양극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소재단에서도 물량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있어야만 지금 여기서 같이 증설을 해주고 이럴 수 있는 사이클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올 게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2차 전지 특히 뭐 소재나 셀단이나 보면 증설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네. 규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의 이제 소재 업체들이 규모가 커져서 이익이나 이런 것들도 늘어나면서 많이 커버가 됐지만 만약에 영세업체라고 생각하면 증설하기 정말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네, 투자 맞습니다. 판단을 내리는 게 진짜 어려운 어렵습니다. 거잖아요. 엄청 어렵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수요에 대해서 장기적인 수요가 무조건 받쳐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야지만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지금 얘기하신 내용으로 기반해서 보자면 충분히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겠다. 네. 그 부분이 어쨌든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정말 어쨌든 단기간에 꽤 많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밸류에이션이라는 영역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 부분이 무언가가 적당한 것이냐에 대한 게 좀 어려운데 그냥 느낌적으로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르면 부담되기는 하거든요. 네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단기에 너무 특히 이제 종목별로 좀 차이가 있다 네. 보니까요. 이제 단기에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되는 업체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네. 제가 보는 건 이 구간이 리레이팅 구간이냐? 를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저는 여전히 리레이팅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게 멀티플상 리레이팅 구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뭐 업데이트를 하겠지만
충분히 더 룸이 열려 있다라고 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은 네. 이제 안 오른 업체들을 좀 더 선호하는 건 맞아요. 제가 음. 섹터 자체를 워낙 지금 좋아하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밸류에이션 캐치업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업체들을 좀 더 선호하는 건 맞지만 섹터 전체적으로 이게 리레이팅 구간에서 내려오기는 사실 저는 4월이 본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네, 뭐 이렇게 단기에 급등한 수급적인 부담을 제외하고는 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이거는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1차적으로 원래 주가가 이제 이 성장성을 반영하면서 리레이팅이 되고 나면 그 이제 확장된 밸류에이션이 실적이 올라오면서 사실 이게 좁혀지는 게 네, 일반적인 맞습니다. 국면이잖아요. 이 성장이 계속 유효하다면 사실 이제 그런 식으로도 이제 밸류가 좁혀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 4월이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 좀 네네. 분기점, 뭐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어, 듭니다. 좀 더 들어가서 네. 이제 말씀드리면 저는 네. 4월 첫째 주가 굉장히 중요한 4월 변곡점. 첫째 주. 4월 첫째 주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이 섹터의 시작과 끝은 항상 테슬라입니다. 네. 수요가 빠져도 테슬라가 먼저 빠지고 맞습니다. 몰라도 수요가 먼저 오릅니다. 저희 하우스는 지금 1분기 테슬라 딜리버리 발표가 어쨌든 4월 첫째 주에인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 발표가 또 같은 주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요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각 국가별 수요 데이터도 그때 거의 다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수요 데이터와 실적이 확인되는 주가 4월 첫째 주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CRMA나 IRA가 만약에 이제 3월 말까지 나온다고 하면 네. 사실 그 결과와 무관하게 네.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증설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거죠. 뭐 미국에 할지 그쵸? 한국에 네. 할지를 결정하는 거지 증설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네. 다시 말하면 호재들은 이게 끝나고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4월 첫째 주부터 실적이나 수요 방향성, 모멘텀의 방향성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공급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 네. 이런 법안이 남아 있으니까 그걸 좀 지켜보고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법안은 사실상 아무도 어떻게 나올지를 그러니까요. 모르고요. 저도 나오고 나서 봐야 되니까 네. 업체들도 전부 다 시나리오 분석을 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네. 나왔을 땐 이렇게 가야 되고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가야 되고를 시나리오 분석들 하고 계신 구간이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당연히 수주가 나오고 어디론가 수주가 나오겠죠. 어디론가 수주가 나오고 그게 한국이면 한국, 미국이면 미국 증설을 하겠죠. 근데 이제 그냥 시장에서는 그냥 CRMA, IR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오히려 네. 저는 모멘텀은 음, 그 이후에 더 훨씬 더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이제 연구원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리스크는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어떤 걸 보고 계신가요? 일단 수요는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수요요? 네. 이게 매크로가 그렇게 엄청 안정화되고 있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네, 금리도 맞습니다. 계속 오르고 네. 있고 자동차 수요에 대한 전망도 그렇게 엄청 좋은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수요에 대한 데이터들은 계속 트래킹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해 나가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펀더멘탈에 대한 공격이 나올 수 있어요. 이제 네. 결국은 아까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 리튬 가격 관련된 네. 질문을 주셨고 이게 결국은 정도의 차이지 판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2분기 중에. 이제 리튬 가격 추이를 계속 지켜보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중국 수요가 2분기 중에 턴을 하고 글로벌 대부분의 시장 수요가 2분기에 좋을 걸로 보기 때문에 아마도 리튬 가격이 여기서 더 빠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리튬 가격에서 더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제가 또 고민을 좀 해봐야겠지만 여기서 이제 중국 수요 반등과 함께 좀 정상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이제 하향 안정화, 우상향하는 조금이라도 우상향 모습을 보여주면 이런 리스크들은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많은 내용을 나눠봤고요. 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시간이지 않았나 싶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지금 제가 질문드린 내용 이외에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수성 연구위원님께 여쭤보고서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어떠셨나요?